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연말정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쪽을 좀 볼 건데요. 다들 아다시피 근로자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죠. 이거를 채택한 이유는, 사업소득자들, 즉,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드러나도록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매출 자료가 바로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을 양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거 일단 되게 좀 복잡하죠. 일단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돼요. 총 급여액의 25% 자기의 그 비과세를 대한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못하면 초과하지 못하면 자 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초과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 초과 금액을 뭐 이제 15%부터 뭐 20%, 30%, 40%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또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죠.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도가 존재하죠. 300만 원의 한도가 존재한다.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할 때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 하는데 뭐 직불카드 그리고 뭐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제 이런 데 사용하는데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받는 것들 가지고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인지, 즉 뭐냐면 그 근로자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자녀 또 60세 미만의 부모님, 즉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세 초과니까 연령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60세 미만이니까 연령이 안 되는 이제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대상인지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의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 등이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가능한가? 이건 불가합니다. 이게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즉 자녀라든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괜찮아요. 즉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형제 자매들이 사용한 즉 아무리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 있죠. 개인의 신용카드인데 이걸 회사 경비로 이미 처리가 됐어요. 즉 뭐냐면 회사 경비로 처리되면서 그 쓴 금액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이미 받았겠죠. 예, 회사의 경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를 썼기 때문에 회사로 경비 처리했다. 당연히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네, 당연한 겁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볼 게 이제 자녀 세액공제 쪽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액공제 쪽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게 자녀 세액공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3명의 자녀가 있어 21세, 15세, 5세가 있다면 2024년에 자녀 1인을 입양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그럼 자녀가 4명이 되겠죠. 그럼 답은 85만 원인데 자,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 8세 이상 자녀 한 명은 15만 원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8세 이상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 8세 이상은 21세는 안 되고 기본 적용이 안 되고 5세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15세 한 명이죠. 따라서 15만 원에다가 출산 입양 공제가 그래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70만 원, 둘째는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네, 셋째 이상 경우는 7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셋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70만 원에 8세 이상 적용된 자녀 한 명 15만 원에서 합치니까 얼마다? 85만 원이다. 네,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 여러분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게
좀 복잡하다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이제 설명한 영상이 있을 텐데 이게 음, 총 급여액의 3%를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뭔가 이제 공제받을 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좀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그럼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인지 네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건강진단 비용, 라식 수술비는 공제 대상인지 네 가능하고요. 해외 병원 치료비는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병원 치료비는 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육비 공제 자 교육비 공제도 당연히 뭐 한도가 있죠. 뭐 초중고 자 뭐 300만 원 그죠. 대학은 1인당 900만 원. 이 900만 원인데 여러분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는 뭐죠? 그 대상에게 일정액을 곱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교육비 공제로 1인당 뭐 300만 원이다. 300만 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 곱하기 일정 퍼센트죠. 뭐 12%면 12%, 15% 이렇게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자 뭐 300만 원 한도 뭐 대학생은 600만 원 이런데 비인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그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그 학비는 공제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국외 소재 대학 자 국외 소재 대학의 학비 유학을 간 경우죠. 네, 가능합니다. 유학을 간 경우에 학비 가능하고요. 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 중, 즉 쉬고 있는 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 자, 월세 세액 공제.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 대상인지 네, 고시원에 살아도 가능하고요. 학교 기숙사는 되는가? 자, 안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자, 이걸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대상인가? 아니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살고 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연말정산의 어떤 질문사항을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